한국인들의 자살률이 2000년대 초반부터 OECD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국인이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인이 가진 특수한 세계관에서 기인합니다. 이 세계관은 한국인들이 현실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프레임입니다. 여기에는 현실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대와 욕망이 드러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어렸을 때 읽던 동화책에는 이 개념이 자주 나옵니다. 흥부와 놀부, 개미와 배짱이, 효녀 신청전 등등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은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면 여러분들은 권선징악이라는 세계관이 한국인들의 삶과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국인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TV쇼에도 권선징악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몰입하면서 봤던 리얼리티 게임쇼였던 더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하나의 게임이 끝난 이후에 나레이터가 탈락한 참가자를 선악의 개념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미국의 유사한 TV쇼인 서바이버가 참가자를 대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서바이버가 참가자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미국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회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한국인들은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착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행동하면 이 세상도 나를 선의를 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한 정신적인 대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착한 자신의 책임은 없고 이 세상이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면서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외부의 힘이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고쳐줄 것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바로 설명해드리죠. 사실 권선징악은 현실 일부분에는 들어맞지만 현실을 전부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많은 경우에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권선징악이 드러납니다. 힘이 있는 조직이나 국가가 자신의 다수에 대한 통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법체제를 만들고 이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보상을 해주고 이를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시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즉, 권선징악은 국가의 법이라는 특수한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한 개념입니다. 이 세상에는 법이 규정하지 않은 나쁜 행동도 존재하고 국가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권선징악이라는 개념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권선징악의 주체는 국가와 같은 외부의 힘입니다. 일반 개인은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만 선택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한 판단과 상벌을 주는 주체는 외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선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와 악으로부터의 구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권선징악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마치 다리를 고쳐준 제비가 물어준 호박씨로 자신도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공양미 300석의 몸을 팔면 용왕의 은혜로 살아나서 황과 되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극적인 도움으로 일제강점기 30년 역사를 청산하고 독립한 대한민국의 역사와도 결이 비슷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온 계급제도와 외침이라는 현실에서 뛰어넘을 수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권선징악이라는 믿음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권선징악이라는 세계관은 현실에서 실현되기도 했지만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삶의 태도는 현실에 대해 수동적이고 수비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인들의 세계관을 알아보고 한국인들의 세계관과 비교해볼까요? 미국에서도 권선징악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에서의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에서의 선악론은 기독교에서 유래합니다.
이들은 신을 믿는 자신이 하는 행위는 신을 위한 행위로서 이는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에는 프론티어 정신이 있는데 이는 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의 미대륙 및 세계로의 확장이 예정된 일이라고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즉, 미국인들은 자신을 선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선악론을 활용합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자신을 외부의 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하는 권선징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에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비정함 혹은 불가역성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동화책이나 만화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할로윈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악이라는 개념을 간접적으로 체험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30여 년을 한국에서만 지내면서 악은 나쁘고 피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얼굴에 피를 묻히고 괴상한 분장을 하고 나타난 미국 친구들과 같이 할로윈 축제에 참가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세상이 마냥 행복하거나 권선징악이 항상 성립하는 곳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서바이버는 무인도에서 게임을 하면서 매회 한 명씩 탈락시켜서 결국 최종으로 남겨진 한 사람이 우승하게 되는 미국의 리얼리티 서바이벌 TV쇼입니다. 매 시즌이 끝난 이후에 진행자는 각각의 우승 후보들에게 자신의 플레이를 설명할 기회를 줍니다. 비열한 방법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도덕적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들이 게임을 비열하게 해서 우승했어도 그 과정이 게임의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자신의 생존과 우승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더 지니어스와는 다르게 서바이버에서는 도덕적인 기준을 평가하는 나레이션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서바이벌하는 게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이용합니다. 이들이 탐구하는 세상의 원리는 한국인의 권선징악처럼 하나의 도덕 법칙으로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심리학, 생물학, 통계학, 경제학 등등의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삶의 원리를 검증하고 이를 고도화시켜 나갑니다. 동시에 이를 개인과 시스템에 끊임없이 적용해 나갑니다. 최근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자기계발, 심리학, 인간관계 등등과 관련된 서적의 많은 부분은 미국 대학에서의 사회과학적 리서치 결과물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유럽 및 아시아에서 비롯된 과학의 영역에서 탐구할 수 없는 전통적인 인문학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집 근처 도서관에 갔을 때도 유럽의 철학책들을 도서관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화적 특징 때문에 미국인들은 행복이 자신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는 자신이 쟁취해내야 합니다. 흑인 인권 운동에서부터 여성 참정권 운동까지 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므로써 권리를 쟁취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도 자신이 세상에서 공격적으로 쟁취해야 함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합니다. 미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에는 자신에 대한 위협과 도전이 끊임없이 있으며 이것을 극복함으로써 자아 실현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가정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이러한 미국인들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영상이 궁금한 사람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국인들은 현실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이러하다는 것을 인식한 뒤에 이에 맞는 삶의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인들이 하는 행동은 마치 모든 차가 신호를 지키는 세상을 꿈꾸면서 현실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지나가는 차를 보지 않고 신호등의 신호만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차 사고를 당하면 분노하고 좌절하면서 자신은 신호를 잘 지켰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호를 지키지 않은 차를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로 차에게 과실이 100% 있고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현실을 살아가는 데 적합한 행동일까요? 또한 현실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기독교의 선악론이 가지는 것과 같은 자신을 긍정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교가 없고
굳이 기독교를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선악론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도 정당화시키는 패단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의 교리가 가지는 긍정적인 면을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삶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과학자 같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실험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자기 삶의 온전한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현실에서 투쟁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이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삶의 과정과 그 경험 자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